알아서 남주나. 이번 이야기는 세계에서 최악의 신분제도 가졌던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주제로 한 TV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심각한 신분의 차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선은 양반의 천국이었습니다. 조선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양반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래 양민과 천민, 노비는 세금 내고 군대 가고 불임을 당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이 신분이 실력이 아니라 출생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똑같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도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갈렸습니다. 노비는 소나 말처럼 사고팔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식에게 상속도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첩의 자식은 서얼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은 혼혈 자손들에겐 과거 시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느 나라 어디에서 배워온 것일까요? 중국도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이 자처했던 소중화가 중국에도 없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어디까지 중화였는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의 탄생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반은 고려시대 불합리한 신분제를 개선하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 양반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유교의 가치에 부합하는 학식 있는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또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을 나라를 위한 공직자 선발하여 양반 계층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노동력이 중요했던 농경사회에서 노비들로 하여금 주로 농사 지원과 가사 노동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비 제도를 통해 계층 간의 차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노비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제도화까지 하였습니다. 즉 조선의 양반과 노비 제도는 조선의 사회 구조와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최악의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인도 또한 조선 못지않게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건 출생만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4계급으로 나눴습니다. 승려나 제사장인 브라만, 군인과 정치인인 크샤트리아, 농민이나 상인인 바이샤, 하인, 노동자인 수드라, 그리고 이 4계급 아래에는 계급조차 없는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도에서는 이 계급을 신이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입에서 브라만이, 발에서 수드라가 나왔다. 그리고 계급에 충실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현세에서 못난 건 전생 탓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좀 낫겠지 하며 묵묵히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런 신도 없는데 이 신분제도를 500년이나 버텼습니다. 인도는 그래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번 생은 지나가는 고통이다. 그런 위안이라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입니다. 지켜야 할 예의, 지켜야 할 질서만 있을 뿐 당신은 괜찮은 존재라고 위로해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 500년이나 이 불공정한 신분제 아래에서 살아낸 건 참으로 놀라운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대학, 좋은 집안, 좋은 스펙 이런 보이지 않는 신분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반과 천민은 없어졌지만 금수저와 흙수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생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건 더 이상 사회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입니다. 조선과 인도의 신분제는 끝났지만 그 유령은 아직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